저는 아트 테라피스트이자 화가인 정현주입니다. 아니 그만. 여기는 왜 박수를 치지? 일단 저 여태까지 박수 쳐달라 해 쳐줬는데 이제 오늘은 열등감과 자아 실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좀 되게 무시무시한 제목이잖아요. 아닌가? 엄청 무시무시한데. 그래서 근데 제 세미나의 모든 핵심은 자기 안에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마주하고 아 이게 나구나 하면 치유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열등감도 그냥 발견하고 아 열등감이구나 인정하고 마주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숨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은 헬렌 켈러인데 헬렌 켈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2살 때 말하고 보고 귀 다 못 들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7살 때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가고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알지? 위인전 읽었지? 근데 이 사람 뒤에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설리반 선생님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엄마가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의 보호소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에 동생이 죽은 거예요. 보호소에서. 그래서 얘가 자살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정신병원 지하 독방에 gat혀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선생님이 얘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얘가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그 블라인드 스쿨에 가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다시 딛고 자기가 받은 도움을 그 헬렌 켈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렇게 이제 딛고 자기 열등감을 딛고 이렇게 되면 아, 이 사람은 그런데 아, 저런 사람이니까 나랑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저 사람인 거예요. 자, 당신 안에는 열등감이 있나요? 아니요. 뭐 나 정도면 오케이인데 무슨 열등감까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다 다른데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열등감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도망을 가요. 그럼 이제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대로 생긴 대로 살게요. 좀 괜찮으시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귀찮아요. 지금 충분히 힘들어요. 이래요. 이런 사람, 근데 결국은 이 말은 다 나아지고 싶은 거예요. 나아질 수 있으면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열등감은 알프레드 아들러가 되게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요.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제 생각 아니에요. 제 생각인데 이 사람이 먼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인간이고자 할 때 열등감이 시작된다. 인간이 짐승은 열등감이 없겠죠. 그래서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열등감을 굉장히 좋게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진보는 자기 열등성을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들인 거예요. 내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나 좀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야 병원을 가잖아요. 내가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좀 나아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끌려온 사람들 말고 자기 제 발로 간 사람들. 근데 길에 이렇게 다니면서 난 괜찮아. 내 정신 멀쩡해. 이런 사람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러가 또 한 말이 열등감은 한 3가지 정도로 원인이 있는데 기관 열등감은 그냥 장애인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장애 때문에 외부에 살면서 그걸 적응을 못하니까 열등감이 생겨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잉보호. spoiling. Sorry, I can speak English. Okay, just. 그래서 이 과잉보호는 응석을 부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자신이 의도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아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당연히 받기만 하고 베풀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사회성이 결핍되고 그러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뭐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는 받아주지만 나가면 막 안 받아주겠죠? 그러면 그런 실패 속에서 열등감이 생긴다는 거죠. 과잉보호. 너 과잉보호 안 받지? 그 다음에 양육태만. 엄마 아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고아나 사랑이 없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인생 되게 지겹게 여겨요. 막 다 귀찮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넌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보면 열등을 그냥 느껴요. 네가 뭘 알겠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열등감이 생긴 걸로 열등감을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예가 있어요. 동물원에 간 아이들이 사자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나 엄마야 치마 자라고 붙들고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래요. 그거 회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창백해지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러거든요. 자기 최면. 그 다음에 사자를 노려보면서 침 한번 뱉어줄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자아도취에 되게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제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속으로 이걸 카운트하면서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다 있다니까요. 좀 무시무시해요. 자기 활동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성공을 향해 전진하거나 패배를 피하는 일에 몰두해요. 왜냐하면 도전을 안 해요. 패배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패를 안 했대. 도전 안 하는 것 자체가 실패거든요. 그쵸. 다 해당되는 사항이, 저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이렇게 까면 다 오케이 하면서 다 같이. 그 다음에 난관에 부딪히면 망설이면서 꼼짝하지 않거나 뒷걸음질을 쳐요. 딱 어려운 일 생기면 마취총 맞은 것처럼 딱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지세요? 저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리고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거 도전해봐야 되고 뭐 해봐야 돼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나는 스타일이 있어. 난 이렇게 할래 하면서 도망치거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엄청 틀 안에 가두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근데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아까 범위를 한정한 거 있죠?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허풍이나 과장이 되게 심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 빙하랑 똑같아요. 빙하가 이렇게 올라 있으면 그 밑에 이만큼이 있잖아요, 속으로. 그래서 엄청 잘난 척하는 게 이만큼 있으면 그 밑에 열등감 그만큼 더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해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깔렸어요, 한국에. 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요. 우리나라 자체가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열등감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정말 열등감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가식을 입죠. 엄청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되게 오케이 하다가 사람은요 이게 끝까지 못 가거든요. 어느 순간 폭발을 하는데 그게 결혼해서 신혼 때는 아니겠죠? 쭉 가다가 애를 낳아. 그러면 그때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이나 남편이면 내 얘기 같으니까 애한테. 그래서 제일 만만한 상대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되물림되고 그게 또 그 자식이 커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도전을 안 하고 회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게으른데 저는 무기력해요, 게을러요 이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열등감을 마주하면 돼요. 그걸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누구나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눈을 감아버린다고 그 있는 게 없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보통 생후 초기 5년 동안 경험 안에서 생기는데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형성이 돼요. 그걸 찾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열등감이 있지만 정말 뻥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상처가 생겼는데 그 안에 작은 것들이 덧붙이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하는 거, 이게 제 그 주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넘어가야 되는데 성취감을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열등감이 있나 없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열등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해봤죠. 그런데 있었어요.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남편이랑 유학을 하고 남편이 졸업한 다음에 제가 4살짜리 아들이랑 둘이 남아서 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게 한 3년이 되는데요. 제가 심리학 공부를 지금 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심리학 공부는 영어를 되게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안에서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페이퍼가 3-4개씩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인턴도 했거든요. 인턴도 하고요. 페이퍼도 3-4개씩 있고요. 애 픽업도 하고 밥도 주고. 왜 나가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요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디 믿고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페이퍼를 쓸 때 정말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옆에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 울면서 이쪽으로 와서 페이퍼를 쓰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퍼 하나 쓸 때마다 성취감이 생기는 거예요. 울면서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쓸 때마다 성취감이 생기고 또 하나를 쓸 때마다 성취감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만둘까? 이거를 3년 내내 했어요. 그만둘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돈 낼 때마다 분기별로 돈 내는데 이제 그만둘까? 분기별로 4번을 냈으니까 1년에 4번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3년 반을 학교를 다니고 졸업 논문을 썼어요. 갑자기 너무 힘들다. 논문을 1년을 썼는데 논문을 쓰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3년 반이 되니까 논문을 써고 졸업을 했네요. 그것도 되게 칭찬을 들으면서. 그래서 날 보고 잘했다는데 내가 뭘 잘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나는 울면서 쓴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성취감과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 어려움 안에서 이게 정말 끝나고 나니까요. 난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그거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되면 된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거지. 쟤네는 제 생각, 나는 내 생각.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알프레드 아들러가 하는 말이 환자한테 너 열등감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나쁜 짓이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네가 머리 아픈 사람한테 네가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근데 성취감을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성취감이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고 싶고 정말 못하겠는 거를 끝까지 붙잡고 하라고요. 울면서 바닥을 긁으면서. 근데 그게 한 번은 꼭 해야 되고요. 그거를 처음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치만 두 번째 할 때는 그거보다 짧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저처럼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든 시간이 필요해요. 쥐어짜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보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스타일이 달라, 나는 저런 위대한 사람하고 달라. 아니거든요. 사람은 모두 다 위대하고요. 다 기회가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고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자신이 회피했던 부분은 아주 작은 것부터 도전하세요. 처음부터 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딱 하고서 됐나 안 됐나, 됐나 안 됐나 이런단 말이에요. 되긴 뭘 돼요. 그 결과를 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울면서 하면 돼. 언젠간 되겠지. 그리고 집중해서 그 과정에 집중해서 자기 하는 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결과는 내 눈앞에 보이지. 내가 결과를 찾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찾아지는 거 아니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열등감, 뒤에 뭐 많네. 빨리 해야겠다. 그래서 열등감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걸 넘어가면 자아 성장이 아주 큰 원동력이 되는데요. 그 다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단계별로 인간이 욕구 이론이 있는데요. 이 밑에 거를 만족하면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근데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그 위로 안 올라가요. 처음에는 피지컬한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안전한 거, 뭐 건강, 뭐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속함의 욕구, 그런 거, 친구가 있어야 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자존감, 자신감, 성취감, 남들이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 이런 게 충족돼야 저희가 지금 자아실현을 하잖아요. 그 맨 위, 자아실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밑에 게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사랑을 받아야겠죠.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진실해요. 진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강해요. 뭐 그냥 하면 되지.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래. 그 다음에 수단과 혼자 있는 시간을 종종 편안하게 생각해요. 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하고 꼭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 자기 옆에서 너 잘한다, 너 맞아,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충족한 사람은 뭐 어때? 나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남을 만날 때는 도와주려고 만나는 거지 의존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아 실현이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누군가 필요해서 결혼하면 싸움 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아 실현이 안 됐으면 결혼은 미루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남한테 그걸 바라기 때문에. 결혼 안 하셨죠? 자아 실현을 딱 한 다음에 결혼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인간을 만나는데 좋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이 절대 바뀌잖아요. 좀비처럼 이렇게 어떤 생각을 흡수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고집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성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되게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관계를 유지해요. 쓸데없죠, 수많은 사람. 귀찮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왜냐면 수많은 사람을 관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잘 보이고 싶고 다 만족시키고 싶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싫어해? 그래, 너 나 싫어하고 그냥 냅두세요. 좋아할 때까지, 알아서 올 때까지. 그리고 노는 노하고 자기 거를 그 사람 생각이 좋아서 따라가는 건 좋지만 내 생각 아닌데 저 사람을 위해서 따라간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려면 그 열등감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유머를 즐겨요. 그런데 남을 공격하는 유머가 아니라 자조하는 유머. 굉장히 고단계죠. 그 다음에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제 그 치유의 목적이고요. 자연스러움과 간결함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감성 있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틀을 벗어나면 창의적이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되게 초월적인 걸 경험하려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 특징 15개의 자기를 껴 맞추는 것 자체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를 보면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이쪽에 그 옷을 지 옷도 아닌데 막 입어요. 그럼 이제 가식과 진실이 멀어지면서 자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쪽을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요. 그러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막 하지만 결국 제가 데이터를 보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충족된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뭘 할까요? 결국 다른 사람을 돕게 돼요.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정말 잘 산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남을 돕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고 아니면 초기부터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부터 충족시켜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된 게 있어요. 이러지도 않았는데 집중도 안 하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충족도 안 됐는데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불이성설이죠. 왜? 이것도 가식인 거죠.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남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퍼줄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하는 미술 심리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을 마주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구나 그리고 자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게 추상화 그리기인데요. 결과 형태에 신경 쓰지 않고 추상화를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과정에 집중하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싹 다 당기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음악을 해도 돼요. 근데 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치? 제가 쟤랑 얘기해봤는데 타악기는 좀 두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 연역, 저번에 열심히 살았던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제 회사의 비전은요. 이런 심리치료를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더 미치는 거. 근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하면 정치인, 연예인, CEO,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이거는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거의 둘째 주 홈페이지 보시면 아시는데 둘째 주에 할 거예요. 다음 달에. 언제는 그만둘 수 이번에도 하면서 이제 그만할까? 이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까? 1월 1일날 미국 갔다 왔는데 저번에 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미국 가서 1월 1일날 왔는데 그 짐이 그렇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걸 준비하는데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만할까? 이번에 지금 또 얘기할게요. 다음 달 2월 14일에 할 건데 제목은 안 정했어요. 왜냐면 저번에 제목을 정해놓고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패밀리 테라피는 꼭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하려고 남겨두고 있어요. 그것도 힘들거든요. 다음 달에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면 오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면 저한테 보내시고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뀌면 엄마 아빠가 바뀌면 애들이 바뀌어요. 똑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